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이래저래 뉴스를 많이 찾아보는 것인데 뉴스를 찾아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우리 어르신분들한테 참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가 주말에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제가 오늘은 포브스 매거진을 뒤져보다가 거기서 어르신분들한테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좋은 정보가 있어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제목은 뭐냐면 전문가의 의견으로 노인들을 위한 최고의 스포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운동하는 거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연세가 드시면 운동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다치기 딱 좋죠. 그렇지만 운동을 계속 안 하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건강도 나빠지죠. 또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몸이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또 근육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다치기도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포츠들 특히 시니어 분들이 하실 만한 스포츠 그리고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포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문 내용은 제가 밑에다 링크를 또 더보기란에 집어넣기 때문에 원문으로 읽어보실 분들은 또 원문으로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운동은 좋습니다. 누구나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운동을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상의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 같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만약에 쓰러지시면 크게 좀 다칠 수가 있어요. 이 낙상의 문제가 크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뼈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기 쉽다는 얘기 하죠. 흔히들 뭐 그런 얘기하죠. 젊었을 땐 뼈도 잘 붙지만 나이 들면 뼈도 안 붙는다. 그래서 이 낙상 그리고 또 낙상으로 인해서 또 뼈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낙상을 안 하려면 민첩성도 있어야 되고 또 몸에 근육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해야지 낙상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겨울철에 흔히들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도 겨울에 눈이 오는 지역이 있지만 눈이 오는 곳에서 미끄러져서 낙상을 하셔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저도 뭐 생각해 보면 저희 친할머님이 예전에 한번 쓰러지시고 낙상하시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한 몇 달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는 어른분들이 이제 낙상하시면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고 할 정도로 낙상이 좀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첩성도 기르고 근육도 기르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이 필요하고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죠. 여성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뼈가 더 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리 안 가는 운동을 많이 하죠. 골프나 테니스, 댄스, 요가, 하이킹, 뭐 사이클링, 걷기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너무 과격하지 않은 운동 중에서 요즘에 미국의 시니어들한테 인기 좋은 운동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이런 운동이 뭐지?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다 아는 운동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로 관심 있게 안 봤어요. 자, 첫 번째,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특히 시니어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피클볼이라고 합니다. 피클볼?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피클볼이구나. 나 본 적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피클볼은 테니스랑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근데 테니스 구장이랑 비슷한데 이 라켓은 테니스채하고 달라요. 또 탁구채를 좀 키워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은 또 되게 가벼워요. 구멍이 뻥뻥 뚫린 공이라서 이 공은 또 배드민턴 치는 것처럼 가벼운 공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운동이 테니스 코트 구장의 절반 사이즈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뛰어다닐 필요도 없어요. 시니어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운동을 뭐 바깥에서 봤을 때 이거 진짜 뭐 애들 하는 운동 아니야? 예,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좀 과격한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운동을 좀 신경 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구장이 작아요. 덜 뛰어다녀요. 그리고 테니스 치시던 분들은 아시죠? 예. 평생 테니스 치시던 분들은 연세가 드시고도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테니스 볼이 빨리 날라올 때 그 받아칠 때, 팔꿈치, 예. 진짜 무리 갑니다. 엘보가 생긴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팔꿈치 관절 같은데 무리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는 공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뭐 이리 뛰어다니고 갑자기 확 돌고 저도 어렸을 때 좀 테니스 해봤거든요. 예. 그러다가 발목 접질르고 이런 일도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 운동은 공이 빨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 공이 빨리 날아가지 않고, 그다음에 공도 세게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팔 같은 데 무리가 없고, 코트가 조그마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라고 너무 숨차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확확 도는 바람에 뭐 관절이 뭐 발목이 꺾인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피클볼이 요즘에 미국의 시니어 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고요. 레저 스터디스라는 이런 저널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153명의 시니어 분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수준을 많이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바깥에서 하는 운동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바깥에 피클볼 구장이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 피클볼 구장이 집 근처에 있다. 그러면 뭐 이 운동기구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클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시적에 나 테니스 좀 쳐봤다. 나 좀 탁구 좀 쳐봤다. 예, 혹은 배드민턴 좀 쳐봤다. 예, 이러신 분들은 금방 익숙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켓볼, 예,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인데 피클볼이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가서 또 한국 분들 말고 또 외국 할아버님, 할머님들도 같이 만나고 같이 친해지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운동 강력하게 좀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골프는 뭐 한국 분들 시니어 분들 뭐 거의 다 치시죠. 예, 안 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좀 골프를 치다가 검도에서 팔꿈치를 다쳤어요. 오른팔 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뒤로 골프를 쭉 안 쳤는데 저도 좀 도로 슬슬 쳐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골프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도 느낀 거지만 참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돼요. 첫 번째 이 도심에서 답답한데 골프장 나가면 우선 되게 자연을 만나는 것 같죠. 특히 아침 일찍 골프장 가면 이 이슬이 내려왔을 때 풀냄새 딱 나면서 거기서 골프를 치는 거. 그리고 인간이 공으로 하는 운동 중에서 공을 가장 멀리 내보내는 운동이 골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풀리는 게 만만치 않죠. 자, 근데 이제 골프를 연세가 드시니까 카트를 계속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 조금씩 걸어 다니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상 운동이 더 되는 거죠. 골프 치는 것도 운동이 되지만 좀 걷기 운동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걸어 다니시면 좋은데 골프백을 메고 다니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골프 끌고 다니는 핸드 캐리 카트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배터리 충전돼 갖고 그냥 전동으로 끌고 다니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 별 무리 없이 산책 다니는 것처럼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골프백을 갖다 끌고 다니는 게 힘든 거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 전동 골프 카트백 이런 같은 것도 요즘에 발달이 많이 됐습니다. 뭐 전기 자동차 발달되면서 배터리 성능도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국 분들 뭐 누구나 많이 좋아하시니까 골프는 연세가 드신 시니어분들한테 아주 좋은 운동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운동 있죠. 예, 수영입니다. 수영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 뼈가 약하신 어르신 분들한테 뼈에 무리를 별로 안 줘요. 왜냐하면 뭐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이 은근슬쩍 운동이 많이 되는 게 이 물 안에서 급작스럽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항상 저항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계속 뭔가 움직이잖아요. 예, 움직임은 근육 발달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물속이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칠 일이 적다는 겁니다. 그 대신 수영이 나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뼈를 튼튼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뼈가 너무 약하신 분들, 뭐 혹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수영 같은 운동으로 시작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뼈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수영보다는 조금 다른 운동, 걷기라든가 다른 운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영만 주야장창 하지 마시고 수영은 되게 좋은 운동이고요. 시니어 분들한테 아주 필요한 운동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뼈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운동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수영장 뭐 실내 수영장도 있고 실외 수영장도 있는데 동네 짐 같은데 뭐 시니어 디스카운트 많이 받죠. 예, 그리고 또 웬만한 곳 같은 경우에 뭐 게이 커뮤니티 안에는 뭐 수영장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영을 계속 하시다 보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또 좋은 운동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하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배워가면서 하는 운동이 있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자, 운동 클래스를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뭐 흔히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요가, 필라테스, 뭐 재저사이즈라는 거. 예전에 뭐 한국에 뭐 태보라고 이런 것도 유행하고 뭐 춤추는 것도 사실 괜찮긴 해요. 예,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 이제 태극권이라고 타이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운동 중에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 중에서 뭐 격투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 위험하죠. 다치기 쉽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 운동 있죠. 에어로빅. 예, 에어로빅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로빅에 음악이 신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연세 드시고 뭐 젊었을 때 생각하고 나이트클럽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음악 틀어놓고 같이 에어로빅을 추다 보면
사실 춤을 잘 추는 사람이든 못 추는 사람이든 따라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풀리고 그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 되게 풀리고 젊었을 때 클럽 가는 그런 기분도 나고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산소 섭취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히 건강에 더더욱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과격한 운동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몸이 안 꺾이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몸의 이렇게 근육 같은 게 잘 늘어나면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는 걸 느껴요. 특히 오십견 같은 거 걸리는 거 이런 거 방지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십견을 벌써 2번이나 걸렸어요. 예, 오십견 다들 한 번씩 걸려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게 뭐 일생에 한 서너 번씩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한 3년 차이를 두고 오십견이 한 번 왔는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 50살 넘어야지 꼭 걸리는 게 오십견인 줄 알았는데 50세가 안 돼도 50견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가 같은 경우는 몇천 년을 계속 발전돼 왔던 이런 명상 플러스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뭐 에어로빅, 그다음에 뭐 무슨 태극권 같은 거 배워보신 것도 괜찮고 태극권도 괜찮은 게 다른 뭐 태권도라든가 검도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태극권 천천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전에 광고를 찍으면서 중국 할아버님 태극권의 고수가 필요해서 광고에 그분이랑 같이 찍은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잠깐 이제 태극권 시범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연세가 꽤 많으신 할아버님이었는데 천천히 미는데 제가 확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그냥 허투루게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좋은 운동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예. 걷기 축구하고 걷기 농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는 형님도 축구회를 다닌대요. 조기 축구회. 근데 제가 걱정이 돼요. 그 형님이 이제 60세인데 형님 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무리한 운동이고 좀 과격한 운동이 축구이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거 하다가 다치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시니어 분들끼리 모여서 걷기 축구, 걷기 농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축구하고 농구하고 똑같은 룰로 진행을 하는데 단 조건은 뭐냐면 뛰는 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 뛰면 반칙입니다. 뛰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축구를 하고 걸어 다니면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수비하는 사람도 걷고 공격하는 사람도 걷고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뭐 똑같은 조건으로 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공정합니다. 예, 이렇게 시니어분들끼리 운동하시는데 축구 좋아하시고 농구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축구에 뭐 한국 분들은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농구를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했지만 예전에 한국에 뭐 60년대 있던 농구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축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또 한국 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는데 조기 축구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이런 거 번외 게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다 걷기 축구로 한번 해보자. 이건 진짜 의외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 걷기 축구도 한번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혹시 해보시고 좋은 반응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이 밑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와,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걷기 축구라는 거. 자, 뭐 운동도 그런 거 있죠. 예, 뛰는 거 말고 경보라고 있죠. 예, 발꿈치가 둘 다 공중에 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도 빨리 걷는 운동, 경보라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축구도 두 발이 다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한쪽 발은 땅에 닿아 있는 조건.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걷기 축구도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뭐 저는 제일 권장드리는 게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운동이라서 그럴지 몰라요. 예, 하이킹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좀 과격한 운동 많이 했어요. 스키, 스노우보드, 제가 타는 운동 좋아하거든요. 사이클링. 예, 이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검도를 꽤 오래 했죠. 검도도 좀 과격한 운동이긴 한데 검도는 연세가 드시고 시작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검도를 몇십 년 쭉 해본 결과 연세가 드시고 배우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검도를 하시던 분들은 칼을 비키는 법을 알아요. 제가 그전에 검도를 하면서도 한 80 가까운 분이랑 진짜 일본 진짜 높은 사범님이랑 대련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와 처음에는 이분 그냥 확 밀면 쓰러질 것 같았고 어떻게 하나 싶은데 진짜 검도를 평생 하셔서 그런지 날라오는 칼을 갖다가 다 그냥 칼로 막아서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별로 움직임이 없이 진짜 신선들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툭툭 치면서 검도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다칠 일이 별로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범님, 그 큰 사범님이 운동을 하시려고 딱 앉아 있으면 제자들이 양쪽 팔을 딱 내밀고 있으면 붕대를 감아줍니다. 혹시나 손목 부러지실까봐. 그래서 이 검도는 조금 과격한 운동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운동은 다 과격하고 자전거는 타는 것 따라서 좀 달라요. 제가 자전거를 마운틴 바이크도 타고 로드 바이크도 탔는데 사이클이라고 하죠. 자전거도 이악 물고 달면 되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다치면 또 크게 다쳐요. 왜냐하면 속력이 있기 때문에. 마운틴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균형 잘못 잡으면 크게 다치고요. 그다음에 로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속력이 뭐 빠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만약 자빠지면 크게 다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악 물고 하는 거는 좀 권해드리지 않고 집 주변에 자전거 산책로가 있다. 그러면 뭐 술렁술렁 자전거 타는 거 이건 참 좋아요. 자전거 타는 거 왜 좋다고 얘기 드리냐면 자전거 타면 허벅지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걷는 걸 많이 하면 종아리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허벅지, 종아리 둘 다 튼튼한 하체를 갖고 싶으면 걷는 운동, 하이킹 플러스 자전거를 하시면 아주 금상첨화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아리도 꽤 괜찮은 게 걷는 거 많이 하고 예전에 뭐 스페인 순례자길도 갔다 오고 막 그러니까 종아리가 진짜 커지는데 확실히 허벅지가 당기는 느낌 없어요. 자전거는 허벅지 운동이고 걷는 거는 종아리 운동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 몸 중에서 허벅지 근육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잔병 치레를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여기서 또 나온 것 중에서 요즘에 시니어 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알만한 운동 중에서 다트 던지는 거 있죠? 탁 던져갖고 뾰족한 화살 벽에다 탁 던져서 꼽는 거. 이 다트가 뭐가 운동이 되냐면요. 벽에다가 이걸 던지잖아요. 던지고 와서 가서 그걸 또 뽑아 와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은근슬쩍 운동돼요. 그래서 다트보드, 다트판 이거는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트보드 같은 거 이렇게 던져서 운동하는 거 이것도 괜찮고요. 한국 분들은 별로 안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당구가 있어요. 당구. 당구는 뭐 저도 젊었을 때 당구 좀 잘 치지 못해요. 근데 친구들과 좀 쳐봤는데 당구도 은근슬쩍 많이 걸어 다니니까 그리고 계속 서 있으니까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구장도 라스베가스의 한국식 당구장이 지금 제가 하나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래스카에도 당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알래스카가 좀 겨울이 길잖아요. 바깥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당구를 좀 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시. 도시여부 프로그램 많이 보세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막 낚시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뭐 낚시에 엄청나게 잘하고 낚시를 잘하는 사람 아니지만 가끔가다 친구들과 낚시를 갑니다. 근데 낚시를 가면 이래저래 좀 분주하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저수지나 뭐 호수 같은 데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낚시 이런 거는 별로 운동이 안 되겠지만 그것도 뭐 왔다 갔다 준비하니까 운동은 되겠죠. 아무래도 배낚시 같은 데 가시면 배에서도 이리저리 움직이고 뭐 이것도 들었다 내고 그것도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운동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도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가 더 나왔는데 이것도 이름만 보고는 이거가 뭐였지? 라고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는 운동이었어요. 하나는 셔플보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볼링장 긴 것처럼 해갖고 서로 툭 쳐갖고 누가 더 끝에까지 더 가나. 우리 흔히들 그 탁상 위에서 뭐 탁자 위에서 식탁 같은 데서 병뚜껑 같은 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 쳐갖고 누가 더 끝에까지 가나 떨어지면 탈락이고 가장 끝에까지 가장 멀리까지 간 사람이 이기는 거 이런 게임인데 이 셔플보드는 이 테이블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크게 서서 하는 거 테이블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테이블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바닥에다가 놓고 하는 셔플보드도 있습니다. 바닥에 놓는 건 어떤 또 빗자루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딱 미는 게 있는데 셔플보드라고 둘 다 얘기는 하긴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셔플보드는 이 당구대 긴 것처럼 기다란 셔플보드인데 거기서 이 셔플 위에 있는 퍽을 갖다가 탁 굴려서 가장 끝에까지 가장 멀리 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셔플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장비값이 들어가겠죠. 집이 있는 분들은 이런 셔플보드 하나 갖다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 뭐 집이 크신 분들은 집에 당구대 그다음에 탁구대 이렇게 갖다 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탁구대는 좀 갖다 놓고 싶어요. 나중에 좀 집에 여유가 있으면 탁구대는 하나 갖다 놓고 싶은 게 탁구 재밌잖아요. 그리고 당구대도 갖다 놓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구대는 이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셔플보드가 있는 집도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보채볼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버치라고 합니다. 버치. 예. 채가 아니라 치예요. 예, 버치. 버치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모래주머니 던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쉽게 말해서 한 요만한 모래주머니 던진다고 생각하고 던져서 게임 방식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장애물 피해서 던지는 것도 있고 장애물 맞히는 게임도 있고 동그란 관약을 만들어서 거기서 최대한도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왜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버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채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도 이제 미국 술집 같은 데 가면 많이 하는 게임이 이거예요. 예, 미국 술집 가면 아까 말씀드린 셔플보드 있고요. 그다음에 버치볼도 있고요. 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보채볼, 예, 버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당구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미국 술집 가면 있는 운동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술도 먹으면서 은근슬쩍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르신분들한테는 별로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게 권장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는 운동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 외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혹은 알고는 있었지만 나 그동안 운동 너무 많이 안 했어. 이제 좀 캠프디 얘기 듣고 좀 운동 좀 해봐야 되겠네. 예,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뼈가 약한데 뼈를 갖다가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첩성 같은 거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런 운동을 해야지 민첩성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야지 또 교통사고도 안 나고요. 또 다니시면서 어디 갑자기 발 걸려서 넘어지시거나 이런 문제도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뭐 또 뉴스를 준비하다가 오늘 눈이 번쩍 뜨였던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필요했던 운동에 대해서 또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항상 좋은 정보 여러분이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아요는 매일매일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야지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격려에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그 댓글 읽으면서 제가 또 흐뭇해서 더더욱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